안녕하세요. 컴활 단기 합격을 도와드리는 현경쌤입니다. 오늘 영상 1강부터는 자주 나오는 개념과 2025, 26 개정 문제 유형에 맞춘 진짜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모두 몇 번 이상씩은 나온 것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컴활 1급, 2급 필기에서 공통 파트인 시작 메뉴, 작업 표시줄, 폴더 옵션, 파일 복사 이동, 휴지통까지. 이거 진짜 나올까? 하는 것만 꼭꼭 집어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바로 따라와 주세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메뉴입니다. 시작 메뉴는 특징과 앱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시작 메뉴를 불러오는 단축 바로가기 키는 키보드에서 윈도우 로고 키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ESC를 누르면 시작 메뉴가 호출이 됩니다. 컨트롤 ESC 시작 메뉴, 컨트롤 ESC. 자,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바로 시작 메뉴를 스캔한 이미지인데요. 각각의 이런 앱이라든지 요런 이미지들 네, 잘 한번 봐 주시고요. 이런 앱을 크기 조절하거나 그룹화를 하거나 타일을 이동하거나 타일의 크기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앱을 제거도 가능합니다. 또 시작 메뉴는 클릭을 해서 시작 메뉴 윈도우 로고 키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조그만 사각형 창에 나오게 되는데 이걸 전체 화면에 표시가 가능합니다. 자, 표시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작 메뉴를 전체 화면에 표시가 가능하다.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의 바로가기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앱을 추가하는 방법은 시작 메뉴, 그리고 추가할 앱의 바로가기. 바로가기 메뉴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이렇게 나오는 메뉴들이 바로가기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기 메뉴에서 시작 화면의 고정, 네, 선택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시작 메뉴에 추가할 앱을 타일로 드래그하게 되면 또 시작 메뉴에 앱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우리가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 시작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시작 메뉴. 자, 시작 메뉴에 있는 앱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제거를 이용하면 해당 앱을 제거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앱을 제거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2번 시작 화면에 있는 앱이 설치되어 있는 실제 위치를 확인하려면 앱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파일 위치 열기를 클릭한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위에 핵심 내용이 없었는데 일단은 잠깐 패스하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시작 화면에 있는 앱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타일을 이동하고 앱을 그룹화할 수 있다. 앱의 크기 조절, 타일 이동, 그룹화 모두 가능했었죠? 자, 4번. 시작, 설정, 개인 설정, 시작에서 시작 메뉴를 어때요? 전체 시작 화면 사용으로 우리가 표시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3번, 4번이 자, 우리가 핵심 내용에 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면은 시작 화면에 있는 앱이 설치되어 있는 실제 위치를 확인하려면 앱이 바로가기 메뉴에서 파일 위치 열기를 클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앱의 바로가기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 여기 파일 위치 열기에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가야 돼요. 자, 앱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파일 위치 열기를 들어가게 되면 이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파일 위치 열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해당 앱의 실제 위치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 작업 표시줄을 확인하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은 뭐 깊이 아는 것보다는 이 특징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윈도우 컴퓨터를 켜게 되면 윈도우 화면의 가장 아래쪽에 요런 바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작업 표시줄이라고 하는데 한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 상자가 있고요. 그리고 작업 보기 단추를 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요. 요 화면에 이 막대를 화면의 50%, 즉 2분의 1까지 크기 조절 가능하고 작업 표시줄은 우리 보통의 아래에만 있는데 상하 좌우로 위치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서 올리게 되면 자동으로 작업 표시줄이 숨기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잠금 기능 가능하고요. 실행이 된 해당 앱의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실행된 파일들을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프 목록도 있고요. 이런 작은 아이콘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출 문제가 나왔는지 저희 한번 또 같이 살펴볼게요. 자, 1번 한글 윈도우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 표시줄의 위치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크기는 화면의 50%,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맞죠? 2번, 작업 표시줄에 있는 단추를 작은 아이콘으로 표시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작업 표시줄을 자동으로 숨길 것인지 여부도 선택할 수 있다. 여기도 맞죠? 네. 근데 4번에 보면 작업 표시줄에 있는 시작 단추, 검색 상자, 검색 아이콘, 작업 보기의 단추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항은 맞지만 4번의 시작 단추 표시 여부는 우리가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작업 표시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작업 표시줄의 위치를 마우스를 이용하여 상하 좌우로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다. 자, 2번 작업 표시줄에 있는 앱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면 점프 목록, 자, 실행됐던 파일들의 목록으로 나오는 거라고 했죠. 점프 목록 표시되고요. 3번 작업 표시줄에 고정된 앱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시작 화면의 고정을 선택하여 시작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 자, 작업 표시줄에서 현재 실행 중인 앱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으면 해당 앱을 통해 열린 창들의 미리 보기가 표시가 되며 이 중 하나를 클릭하면 해당 창이 활성화된다. 네, 여기까지 맞습니다. 고정된 앱의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해서 한 번 더 해당 앱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여기도 한 번의 과정이 더 들어가야지만 시작 화면의 고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폴더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폴더 옵션은 크게 일반 탭, 보기 탭, 검색 탭이 있는데 일반 탭에서는 일단 우리 폴더를 열게 되면 어때요? 같은 창에서 보통 폴더가 열려지죠? 그런데 이거를 같은 창 또는 새 창에서 폴더를 열 것이냐 설정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보통은 2번 더블 클릭해야지만 폴더가 열리는데 한 번 클릭만으로도 열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클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즐겨찾기에 최근 사용된 파일이나 폴더의 표시 여부도 설정할 수 있고요. 파일 탐색 기록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 탭을 한번 보면 일단은 큰 틀에선 어떤 거를 표시할 것이냐, 표시 여부를 설정하는 곳인데 여기에서 좀 가장 좀 자주 나온 것들, 라이브러리 표시, 그 다음에 숨긴 파일이나 폴더, 파일의 확장명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고, 제목 표시줄의 전체 경로를 표시할 것이냐, 미리 보기 내용을 표시할 것이냐, 운영체제 파일을 숨길 것이냐, 표시할 것이냐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색 탭에서는 검색과 관련된, 특히 시스템 파일을 검색할 때 내용까지 검색할 것이냐, 이 색인 사용 여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색인 기능은 좀 더 빠른 속도로 무언가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폴더 옵션 창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탐색창, 미리 보기 창, 세부 정보 창의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숨긴 파일이나 폴더의 표시 여부를 지정할 수 있다. 폴더에서 시스템 파일을 검색할 때 색인의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을 숨기도록 설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숨긴 파일의 표시 여부 지정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근데 저희가 어떤 창에 탐색 창이나 미리 보기 창이나 세부 정보 창의 표시 여부는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폴더 옵션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숨긴 파일이나 폴더의 표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3번 공유 폴더에 액세스할 때 필요한 계정과 암호, 우리 이런 사항은 전혀 없었죠. 계정이나 암호를 설정한다거나 새로운 폴더를 만든다거나 삭제한다거나 폴더의 비번을 설정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폴더 옵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마지막 한번 더 읽어볼게요. 모든 폴더의 현재 보기, 자세히 또는 아이콘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한글 윈도우 폴더 옵션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있는 작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숨긴 파일 및 폴더 또는 드라이브 표시 안함을 선택할 수 있다. 라이브러리 항목을 삭제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폴더 옵션에는 무언가를 삭제할 수 있는 건 없고요.
파일 탐색 목록은 우리가 기록은 지울 수는 있지만 어떤 항목을 삭제한다거나 만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숨긴 파일 폴더 또는 드라이브 표시 안 하면 선택할 수 있고요. 3번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도 선택할 수 있고 4번 폴더 팁에 파일 크기 정보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라이브러리 항목은 삭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4번. 파일의 검색 기능을 향상시키는 건 뭐라 그랬어요? 바로 확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파일 폴더 복사 및 이동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거는 이렇게 일단은 뭐 드라이브를 보여주면서 그림으로 조금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 한 것에 약간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는 요것만 좀 간단하게 암기하시면요. 관련된 문제를 차분하게 보시면 충분히 푸실 수가 있어요. 일단 동일 드라이브, 같은 드라이브죠. 같은 컴퓨터 내 드라이브, 뭐 문서에서 바탕화면, 뭐 다운로드 폴더에서 바탕화면, 이런 식으로 같은 드라이브 내에서 그냥 드래그 하게 되면 이동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 컨트롤 누른 채 컨트롤은 항상 우리 복사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컨트롤 누른 채 드래그 하게 되면 복사가 되더라. 그런데 중요한 건 다른 드라이브, USB에서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 또는 바탕화면 이렇게 다른 드라이브로 파일을 드래그 했을 때는 그냥 드래그 하더라도 우리가 복사가 됩니다. 하지만 복사가 되지 않고 이동을 하게 하려면 우리는 Shift를 누르면 된다. 네, Shift. 자, 제가 여기에서 Alt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제에 Alt 키를 누른다라는 게 나와요. Alt 전혀 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동은 Shift, 복사는 Ctrl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다음 중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하는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같은 드라이브예요. 같은 드라이브로 파일을 뭐예요? 복사하려면 자 우리는 복사는 뭐 누른다고 그랬어요? 바로 컨트롤이죠. 그래서 1번에 같은 드라이브로 복사하려면 우리는 컨트롤을 눌러서 끌어다 놔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 복사할 위치에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붙여넣기를 누르면 복사가 되겠죠. 3번. 다른 드라이브로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하려면 자,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채 그냥 여기 오타네요. 네. 끌어다 놓는다. 네, 3번도 맞는 설명이고 자, 4번 보겠습니다.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고 바로가기 메뉴에 복사를 선택한 다음에 복사할 위치에서 바로가기 메뉴 붙여넣기 2번하고 4번하고 단축키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지 2번하고 4번하고 똑같이 복사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드라이브마다 한 개씩 설정이 가능하고요. 휴지통 내 파일은 실행이나 이름이 불가능합니다. 이름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반드시 복원 후에 실행이 가능하다. 기억하시고. 자, 최근에 또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휴지통에 용량을 초과했을 때 가장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부터 자동으로 삭제된다. 가장 최근 또는 가장 용량이 큰 이렇게 말바꿈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장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부터 삭제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파일이 휴지통으로 들어가냐? 그렇진 않아요. 자, 휴지통에 보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USB 메모리, 네트워크 드라이브에서 삭제된 항목들. 그리고 Shift를 누른 채 해당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하거나 또는 Shift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한 항목들. 그리고 휴지통의 크기가 0MB로 설정된 이후에 우리가 삭제된 것들은 휴지통에 보관이 안 되겠죠. 그래서 2번처럼 휴지통에 보관이 되지 않는 항목들은 우리가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복원도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사항까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출문제 확인하겠습니다. 1번 휴지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휴지통에 지정된 최대 크기를 초과하면 보관된 파일 중 가장 용량이 큰 파일부터 자동 삭제된다라고 했는데 큰 파일이 아니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 가장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부터 우리가 삭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네, 정답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실행 파일은 복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휴지통에서 실행하거나 복원 전에는 실행하거나 이름은 변경할 수 없다. 3번 휴지통의 속성에서요. 파일이나 폴더가 삭제될 때마다 삭제 확인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
자, 휴지통 파일의 실제 폴더 위치는 C 드라이브 아니라고 합니다. recycle.bin. 요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휴지통 속성 대화 상자에서 설정할 수 없는 것은 나와 있네요. 1번 각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크기를 각 드라이브마다 메가바이트 단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2번 파일을 삭제할 때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3번 파일을 삭제할 때마다 확인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휴지통에 지정된 최대 크기를 초과하게 되며 자동으로 휴지통 비우기를 실행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자동으로 휴지통 비우기는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휴지통 마지막 3번하고 4번 문제 풀겠습니다. 자,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영구히 삭제된 경우로 옳은 것은 1번 USB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휴지통으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삭제한 경우, USB에서 우리가 삭제된 경우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2번 파일 탐색기에서 C 드라이브에 있는 해당 파일을 휴지통으로 그냥 탐색기 창에서 휴지통으로 드래그한 경우에는 휴지통에 들어가요. 3번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을 단순히 그냥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한 경우도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4번 바탕화면에 있는 해당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한 경우에도 우리가 바로 휴지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USB 또는 네트워크 드라이브, 도스 모드 상태에서 삭제된 항목은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4번 휴지통에 보관된 파일을 복원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휴지통을 열고 복원할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잘라내기를 선택한 다음에 바탕화면으로 이동해서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붙여넣기 선택, 복원 가능합니다. 휴지통을 열고 복원할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를 눌러서 복원을 선택한다. 여기도 가능하고요. 자, 3번. 휴지통을 열고 복원할 파일을 선택한 후에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앤 드롭한다. 여기도 복원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휴지통의 모든 파일을 복원하려면 휴지통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전체 복원하기를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휴지통의 바로가기 메뉴는 전체 복원하기라는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파트는 컴활 필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면서 2025, 26 신유형에 맞춰 요약 정리해드리고 기출문제 함께 풀어드렸어요. 복습만 잘하시면 접수 올리기는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컴활 1급, 2급 필기 요약 노트, 교재 문제집도 직접 제작 중이에요. 기출 포인트만 정리한 PDF 자료도 먼저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공개되는 순간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더 중요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단기 합격 현경쌤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